2억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서울 아파트가 있다면 사실 겁니까? 뭘 고민합니까? 무조건 사야죠. 노원구 공릉동 공릉 2단지 라이프 아파트 1994년 준공 660세대입니다. 해당 물건은 16평 소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4억 2천이고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6,880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1층 물건이고요. 중층으로 봤을 때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2천만 원이 최저가네요. 갭으로 해두려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면 3억 5천짜리 이 아파트를 2억대에도 살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깜짝 놀랄 수 있는 건 이 아파트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파트 1+1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 아파트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 소개를 할게요. 총 36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 사업자 2개,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매로 19건을 낙찰받았고 분양 1건, 일반 매매로 16건을 매입했어요. 매도건은 9건이 있었고 총 매매 건수는 45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몇십억을 벌었고요. 하락장에서는 몇십억을 잃었습니다. 억 단위로 종부세를 내고 제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수천만 원씩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아이셋 아버지입니다. 제 투자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도서 리뷰를 하면서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고 출판사에서 지원받아 도서 이벤트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클의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이 책을 리뷰해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소클의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억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서울 아파트 노원구 공릉동 공릉 2단지 라이프 아파트 1994년 준공 660세대입니다. 경매 물건 한번 보시죠.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소유권을 보면 임땡땡님이 돌아가시면서 11분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국민은행의 대출이 120% 설정이라고 했을 때 실제 대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1.2로 나누면 되죠. 근저당은 4,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대출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이해관계인만 알겠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대출이자 원금 상환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는 물건이고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 적절할지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과 하계역 사이에 있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출발하는 전철이 있어서 앉아서 갈 수 있어요. 공릉역에서 도보로 11분, 하계역은 도보 8분, 월계역도 도보 8분이 걸립니다. 단지 앞에는 용원초등학교가 있고 뒤쪽에는 경춘선 숲길과 중랑천이 있어요. 산책길과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을지대학병원, 원자력병원 등 대형 병원이 많아요. 14평, 16평, 20평,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16평입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건 1층 물건이고요. 중층으로 봤을 땐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세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3억 5천만 원이 최저가예요. 전세는 2억 2천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갭으로 해두려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무슨 부동산 투자야 라고 하실 텐데요.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갭으로 할 거야.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LTV로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경매로 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거야. 이렇게 딱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방법 중 부동산 경매는 어떻습니까? 싸게 살 수 있고 대출을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다 90%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싸게 낙찰을 받아야 해요. 시세를 3억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는 싸게 사야 하니까 3억 600만 원으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3억 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게요. 경락잔금 대출 80%를 대출받아도 20% 자금이 필요합니다. 약 6천만 원, 취등록세, 법무비, 명도비가 들어가죠.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70%, 80% 아니면 90%? 김부현 팀장님께 저희 직원이 여쭤봤는데요. 생애 최초 감정가 80,
낙찰가 90. 둘 중에 작은 걸로 나옵니다. 무주택 감정가 70, 낙찰가 90. 유주택 감정가 60, 낙찰가 90 중 낮은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무주택일 때 감정가 70% 안으로 입찰가의 90%가 들어가면 90%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가 1억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감정가 70%면 7천만 원이죠. 입찰가를 7,700만 원으로 한다면 90%가 6,930만 원이니까 대출이 6,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생애 최초면 감정가 80% 안까지 들어오면 90%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을 가면 입찰가가 생애 최초, 무주택, 유주택 다 다르겠죠. 제일 유리한 사람이 생애 최초인 거예요. 감정가가 높게 잡혀있는 물건은 90% 대출 받기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주택, 생애 최초라고 하고 해당 경매 물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 4억 2천만 원의 80%, 3억 3,600만 원입니다. 입찰가의 90%가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90%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3억 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대출 금액은 90%, 2억 7,540만 원이 나옵니다. 금리 3.6%로 하면 대출 이자는 매달 82만 6,200원입니다. 월세 시세를 한번 보죠. 월세 시세는 3천에 6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임대 수익이 안 나와서 월세 세팅은 솔직히 좀 별로예요. 대신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실투금이 약 3천만 원, 취등록세, 법무비, 명도비 정도가 들어가는데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서 회수가 되는 거죠.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돈이 없이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매달 23만 원씩 내 돈이 나가지만 갭으로 해두려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는다면 대출이자가 40만 원은 나갑니다. 23만 원만 나가는 거니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면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월세 보증금을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플러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스피 투자가 뭡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들어오는 투자인 거죠. 그럼 월세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의도적으로 풀피를 만듭니다. 그 돈으로 경기도 인천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삽니다. 그럼 임대 수익률이 좋은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대출이자를 제외한 임대 수익,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걸로 서울 아파트 대출이자까지 충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없이 서울 아파트를 하나, 수도권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장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실거주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월세를 23만 원 더 내면 내 집 장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내 상가를 매입해서 대출이자를 내고 장사를 하면 장사에서 얻는 수익 플러스 부동산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얻는 시세 차익은 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제가 15년차 자영업자인데 임대료 낸 것만 해도 5억이 넘습니다.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느니 그냥 사버리고 대출이자를 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대세 상승장을 만나게 되고 자산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지금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에 5억 4,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억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실거래가 찍혔어요. 그럼 보세요. 누군가는 5억 4,8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 2억이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서울 준신축급 아파트가 현재 올라가는 걸 보면서 무주택자들은 놓쳤다 또 놓쳤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직 안 오른 아파트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고점 5억 4,800만 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들이 몇 억이 턱턱 오르고 있는데 그 불씨는 9억 아파트까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강동구만 보더라도 벌써 하남 미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다음 상승장에서는 정고점을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상승장 파도를 타는 사람은 서핑보드, 즉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고 있어야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이야기하겠죠. 2024년 8월에는 이 아파트를 3억 초반에 살 수 있었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할 겁니다. 공릉 2단지 라이프는 서울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꼬마 아파트로 3억 초반 가격대가 드물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사회 초년생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노원구 전체가 불암산, 수락산, 중랑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서울에서 공기 좋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대표적인 곳이에요. 능력도 안 되는데 신축 아파트 쳐다만 보면서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포머를 느끼지 마시고 돈이 없다면
돈이 없는 대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서울 소형 아파트를 장만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청약대회, 로또 청약 장난 아니었죠. 강남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 6천이 넘었습니다. 시세는 전고점을 회복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는 딴 세상이라고 관심 끄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매매가가 40억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시세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야 나한테까지 오는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죠. 불장이었던 21년 6월보다 많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를 봤을 때 강남 아파트가 리딩을 해주니까 둔촌주공부터 해서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고레힐, 솔베니오, 헤리티지 자이, 강동 롯데캐슬, 암사, 선사, 현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으로 다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강동구의 괜찮은 아파트 가격대가 이제 17억이 됐습니다. 2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8호선, 9호선 지하철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고덕 비즈밸리가 완성되면 최고점이 될 겁니다. 강동구 옆에 딱 붙어있는 하남 미사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인지한 상태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막 사고 있습니다. 근데 못 산 분들은 어떻습니까? 놓쳤죠? 3억씩 턱 하고 올랐는데 진짜 과감하게 턱 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못 삽니다. 비싸서 못 사요. 또 놓쳤다는 감정을 받는 거예요. 부동산은 항상 이렇습니다. 떨어지면 계속 추락할 것 같아서 못 사고 순식간에 확 올라버리면 아 살걸 후회하는 껄무새가 되는 거죠. 소클의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월급쟁이 시절에 모은 적금 1,000만원으로 신혼 때는 즐기면서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밥을 자주 먹는데요. 참치김밥 한 줄이 10년 전에는 2,500원이었지만 2024년 현재 5,500원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를까요? 내 집 마련을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집을 알아보고 매수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먼저 사고 돈을 모아야 해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는 한 지역, 한 단지만 보지 말아야 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정성 맨 앞부분인 집합만 계속 봅니다. 앞부분만 많이 봐서 맨 앞부분만 까매요. 집합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해요. 한 지역만 보면 외골수로 빠지니까 크고 넓게 봐야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넘어 산맥을 봐야 해요. 앞쪽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도 책 한 권을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도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차가 아니라 앞에 앞차를 보아야 도로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임장을 꾸준히 다니다 보면 지역 입지와 단지별로 아파트 전체 가격이 내려다 보이고 그 아파트 단지 위에 적정 가격이 선명하게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금매 나왔어. 103동 702호 동양 물건이고 9억이야 라고 말해도 에이 사장님 지금 남양 물건 12층이 9억인데 무슨 소리세요? 이런 얘기가 0.3초 안에 내 입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 여러분이 원하는 관심지역 타깃 단지에 가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연어와 추어탕 둘 다 비린내가 심해서 싫어했습니다. 근데 찐 맛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싱싱한 고급 연어를 숙성해서 비린내를 잡습니다. 추어탕은 신선한 미꾸라지를 매일 새벽에 직접 공수해서 전날부터 가마솥에서 푹 고아냈다고 해요. 이후 저는 연어와 추어탕을 좋아하게 되었고 조금 맛이 떨어지는 추어탕집을 방문하면 여기는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꾸라지의 신선도가 떨어지는지, 잔가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거지 품질이 떨어지는지 좋은 것을 먹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좋은 집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교통, 환경, 학군까지 괜찮은 곳을 먼저 보고 나서 조금씩 외곽으로 가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핵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부족한 게 점점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 책에서는 소콜픽, 서울시 초소형 아파트 탑 30, 소형 중형 아파트 탑 8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찍어줬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노원구 공릉동의 공릉 2단지 라이프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으로 큰 돈을 번 걸 제 실력으로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상승장이 지나고 하락장이 오니 공실, 역전세가 나면서 가슴에 이따만한 돌덩어리, 맷돌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아파트 수만큼 쌓이더군요. 밤에 잘 때 숨통이 조여와서 가위에 눌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본 투자계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돈 다 날렸어도 사라집디다. 그 몇 억 날렸다고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만 생각하세요. 이제 엑셀을 끄고 노트북을 끄고 머릿속에 스위치를 끄세요.
배우자와 아이와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가족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얼마 전 지방 아파트 투자 실패로 대출이자를 메우기 위해 퇴근 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하는 초등학교 교사 수강생에게 제 실패담 리얼 버전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함께 펑펑 울었죠. 아파트 셋째 투자에서 두 채 역전세 맞고 한 채 공실 났을 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세입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폐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받은 친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박 간병 5년 동안 하면서 살았어요. 가장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가면 멀리서 광명이 비출 겁니다. 누군가는 고통 끝에 성장이라고 하더군요. 고통 후에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이제 제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적폐 여러분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십시오. 다 잘 해결하게 될 거예요. 소클의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래요. 도서 이벤트 여러 차례 시도하시는데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얼리버드 도서 이벤트 5분 진행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 5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책을 꼭 받아야 할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신 분 5분을 선정해서 책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진서원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현별님이었습니다.